자, 여러분 이제 우리 51페이지 보시면 4장 도시군 관리계획 1편 국토계획법 중에서 4장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6문제, 9문제인데 이 6문제, 9문제라는 얘기는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부분에 해당되는 거.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면 2문제, 3문제 정도가 되는데 순수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오는 거. 그런데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에 해당되는 게 용용지기도 있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를 다 묶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부 다 묶어서 해당되는 것들. 그 정도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4장 자체만 따지면 뭐죠? 2문제, 3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4장에 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이게 그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연계가 되어서 나오고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합치면 이 4장 부분이 그 정도까지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 봐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했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아시죠? 용용지기도 우리 아까 복습하면서 얘기했죠?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 그리고 도시 및 도시개발 사업하고 정비사업. 그러니까 이것 빼고 여기까지가 도시군 관리계획에 속한다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6문제에서 9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지 않고 순수하게 도시군 관리계획 나오는 건 한 2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많게는 3문제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것까지 다 합치니까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는 이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5장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을 6장으로 분류했고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내용이 또 뭐 7장, 8장이죠. 8장 부분에 가면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묶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점수가. 오해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4장에 해당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은 거기까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부분을 묶어서 다음 주에 5장 부분 해당되고 그리고 6장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됐나요? 그까지 설명 드릴 거예요. 그게 설명이 되고 난 뒤에 그 다음 기반시설 부분이 시간이 되면 그까지 이게 8장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 설명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7장 부분에 관한 내용은 그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게 1, 2월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 중 하나니까 토지에 대해서 그렇죠? 한다고 얘기했죠.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억나시죠? 이거 하나만 그래. 헷갈리지 마시고 이것만 세부적인 항목을 짜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2반을 올립니다. 이것만 2반이란 말을 써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뭐죠? 수립, 그리고 승인 이렇게 돼요. 이것만 도시군 관리계획만 2반 안을 올립니다. 세부적인 결정을 해야 되니까 안을 올려야죠. 어떤 안이 왔는지 그 안에 맞춰서 세부적인 결정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안을 올리면 그 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책 보시면 52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의의와 성격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의 나오죠. 밑에 보시면 박스가 나올 거예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하는 결정사항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결정사항. 결정사항.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결정사항이 바로 뭐다? 그게 밑에 박스가 나온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거 지금. 이거. 그렇죠? 이겁니다.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항이라고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이거고 두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이거죠. 이거.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도시사용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시가조정구역, 입지규제 제수. 입지규제 제수구역은 밑에 6번 있죠. 동그라미 6번을 위에다가 묶어서 용도구역에 묶어서 같이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그렇죠? 지구단위. 여기 동그라미 5번이죠. 그리고 기반시설 부분, 동그라미 3번. 그리고 4번에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결정사항이 되는 겁니다. 시험 중 워낙 많이 나왔어요. 별표 2개 해주세요. 21회, 24, 26회 때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요. 됐죠? 이렇게 되고.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을 하고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입안을 하는 입안권자를 알아야 되죠.
근데 입안권자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입안권자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입안을 해요? 도시요, 도시. 도시만 기억하면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만 기억하면 돼요. 어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여기 도시. 도시만 기억하면 돼요. 그 도시에서 누가? 그 책임자가 관할구역의 장이 뭐죠? 입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하여야 하는 곳은 누구냐면 관할구역입니다. 예외도 있지만 관할구역이 장입니다. 그럼 관할구역 장은 어디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 도시만 기억하면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되는 겁니다. 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무 기니까 이렇게 적은 거예요. 특광, 특특 이렇게 외우라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되는 겁니다. 되죠? 이렇게 주어진 거죠. 됐나요? 자, 그런데 그래서 5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있죠? 별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한 3개 해놓으세요. 원칙에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하여야 한다. 나오죠? 그거 하나씩 해놓으시고 그리고 넘겨서 우리가 53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게 예외적인 거 나오죠. 예외적인 거. 예외적인 부분이 국장이 하는 부분 예외적인 게 22에 29에 2번 나왔어요. 그래서 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인데 자 볼게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런 겁니다. 2개 이상의 시도가 걸쳐 있어요. 2개 이상의 시군이 걸쳐 있어요. 왜냐면 시하고 군이 여기가 우리가 관할구역이 되는 거 맞죠? 이게 도시니까. 시하고 군이 뭐냐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하나의 도시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2개가 걸쳐 있대요. 이게 여기가 딱 이렇게 걸쳐 있다. 여기 하나 시, 여기 하나 군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 딱 걸쳐 있어요. 걸쳐 있어. 뭐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해야 될 게 걸쳐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하죠? 여기 시, 여기 군 걸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시가 있고 여기 군이 있다고 이렇게. 그런데 개발하는 것은 이렇게 걸쳐 있다고. 이게 개발한다고 지금. 그럼 여기 있는 누구? 여기 있는 시장이 여기 있는 군수 있을 거잖아. 내가 할게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시장이 야 내가 할게. 내가 입안할게. 야 뭔 소리야. 내가 입안해야지. 야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조금 더 많이 걸쳐 있잖아. 도토리 키쟁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하면 피 터지게 싸우기 때문에 제가 싸우면 위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 군 위에 누가 있어요? 도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누가요? 입안을 예외적으로 누가?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도지사가 관할구역이 시하고 군에 원래는 시장이 하든지 군수가 입안을 하면 돼요. 그런데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 자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은 누가요? 그렇죠. 도지사가 직접 입안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어느 관할구역의 장이 입안을 하면 되는데 국가계획과 연계가 돼 있어요. 그럼 그 국장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장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거예요. 이건 시나 여기 도 또는 시하고 시에 걸쳐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이거 여기 서울시가 있고 여기 인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서울시는 서울시, 인천시는 인천시장이 뭐 하면 돼요? 입안을 하면 되는데 여기가 이렇게 걸쳐 있다고. 뭐 할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해야 될게.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될 게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누가 입안할 거냐는 얘기예요. 시장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광역은 공동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그렇죠. 공동이 아니잖아. 이거는 광역이 아니잖아. 광역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피터리기 싸우기 때문에 야, 안 돼. 내가 할게. 위에 누가 있어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일 때는 누가? 국장이 하는 겁니다. 입안을 해요. 되죠? 그러면 입안권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래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봤을 때 전부 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렇죠? 그리고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부분에 관한 형태까지 하면 도지사, 또 시장 군수 같이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외적으로 있고 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입안권자가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입안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여기까지 합치면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까지 이렇게 다 되는 거죠. 됐죠? 그렇게 해서 입안을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보시면 54페이지 보세요. 여러분들. 54페이지 보시면 54페이지에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이라고 나오는데 가로 1번 보시면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그래서 26회 나왔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뭐야 된다 부합 계속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가로 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있죠. 기준 누구예요? 국장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계획 설명서가 있어요. 그걸 작성하는 기준이나 그 다음에 작성하는 방법 등은 대통령 정하는 바에 따라 어디서? 국장이 정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죠? 그 하나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나와 있는 게 55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이때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을 할 때 지금 입안하잖아요. 이 입안을 할 때요. 그 입안하고자 하는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입안 부분을 해주세요 하고 제안을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있습니다. 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딱 항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뭐죠? 그 입안에 해당되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해주세요 하고.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입안 제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별표 4개, 별표 3개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4개, 3개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17회, 18회, 19회, 22회, 24회, 26회 나왔는데 최근에 30회 때 나왔죠. 여러분 시험 볼 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주민에 관계되는 이해 당사자들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사항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3번에 해당되는 사항까지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만 도시군 뭐죠? 관리 계획을 뭐 할 때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그렇죠? 입안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을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주민이 뭐 하는 거 입안하는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에 적어 놓으세요. 주민이 제한하는 거지 입안권자한테 주민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주민이 입안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 제한서에는 반드시 또 뭐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필요한 도서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서, 계획 설명서를 첨부해서 올리도록. 그렇죠? 제한서를 올리는 거예요. 누가? 주민이. 그러면 주민이 올릴 수 있는 항목이 있겠죠.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주민의 제안서를 받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가 기반시설. 본인들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기반시설. 이게 낙후되게 되고 오래되게 되면 없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를 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들은 주민이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입안권자한테. 두 번째로 지구단위 계획. 이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이죠. 하나의. 개발인데 하나의 건물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건물하고 토지까지 같이 묶어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뭐죠? 단위를 정해가지고. 그럼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하게 되면 토지 가격도 올라가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구 또 전체가 뭐죠? 미관상으로 되게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또 뭔가 되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뭐 할 때 하려고 하면 제한을 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지구 지정이나 변경하는 거. 그 첫 번째가 기억입니다. 개발을 진흥하는 곳이에요. 그 지구로 설정되는 경우 있잖아. 우리 용도 지구 할 때 그 용어 정리할 때 배웠지만 그 지구 중에서 공업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유통 물류 기능이 있죠. 주민들한테 뭐 필요한 것 중에 하나 되는 것 중 하나예요. 이걸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공업이나 유통 형태만 돼 있으면 그 도시 자체가 되게 개발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개발을 진흥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진흥지구 중에서도 뭐죠? 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경우는 주민이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 A부터 B는 그런 거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용도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나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뭐죠?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가 되는 경우, 그렇게 설정되는 경우일 때는 주민이 또 뭐죠?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뭐죠? 주민이 입안권자한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할 때 제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앞자를 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용도지구 자체가 뭐였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지구가 있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로 설정된 곳 있죠. 이 부분하고, 그리고 기반시설하고, 그리고 지구 단위로 설정되는 부분하고,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주민이 제한을 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됩니다. 제한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민이 뭐죠? 용산 기지를 제한한다. 그래서 옛날에 용산 부분에 뭐 있죠? 용산 미군 부대가 많았거든요. 그거 이제 전부 다 철거하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뭐죠? 용산에 있는 기지가 철거하면서 그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고 주민들이 난리가 났었어요. 데모하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서울시에 한번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뭐 갇혀가지고 데모하면서 하여튼 불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런 거. 그럼 용산 기지 왜요? 주민이 제한하는 거. 그래서 용산 기지 주민 제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용산 기지 주민이 제한하는 거예요. 용산 기지. 그러면 주민이 뭐 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할 때 그 입안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고요. 이 네 가지 항목, 용산 기지에 대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산 기지를 제한할 때 그러면 입안권자가 뭐죠? 너 혼자 생각 아니냐는 얘기예요. 야, 너 혼자 생각이지? 아니요, 내 혼자 생각 아닌데요.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나한테 서류를 보여줘. 다른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지 그 대상 지역 있잖아. 그 대상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의 비율이 얼마 이상은 되도록 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 제안서를 받을게. 물론 제안서 할 때는 그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뭐죠? 도서 부분하고,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설명서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겠지만 먼저 동의서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용도지역 부분에 대해 지구 단위로 대체되는 거하고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하고 기반시설하고 지구 단위 부분하고 누가 범위가 제일 넓을까요? 그럼요.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이란 건 도로부터 시작해서 이 전범위 너무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이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게 되는 비율이 이게 되게 큽니다. 얼마나 돼요? 그게 제일 많이 비율이 큰 게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는 보통 한 3분의 2 정도, 그리고 뭐죠? 3분의 1 정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5분의 4 정도가 너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많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기반시설은 전 범위에 걸쳐서, 이게 기반이라는 시설은 전 범위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거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범위가 크니까 동의자 수도 많이 얻어야 돼요. 그래서 대상 지역 부분에 뭐죠? 토지 소유자의 얼마?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돼요. 숫자 이제 나왔죠. 나머지는 좋게도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받으면 돼요. 대상 지역 부분에. 그럼 이거 받아야 되잖아. 5분의 4. 5분의 4 이상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5분의 4를 기억하시니까 주민이 기반시설 기반시설 네 글자네. 기반시설 하나 둘 셋 네 글자. 네 글자네. 이렇게 돼요. 그럼 나머지는 3, 2 5, 4 다음이 3, 2잖아요. 5, 4, 3, 2 이렇게 되잖아요. 나머지는 3이. 그러니까 5분의 4만 기억하면 돼요. 기반시설 네 글자네. 5분의 4 나머지는 3이 됐나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동의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개발 항목들이 나오는데 56페이지에 보시면 56페이지 보시면 제한 시 동의 요건이 나오죠. 그게 29회, 30회 두 번 나왔어요. 별표 하나 해주시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다음 구분 동그라미 1번, 2번 @ 구분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뭐죠? 받아야 됩니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당연히 뭐죠? 국공유지는 사적 부분에 대한 땅만 얘기하는 것이 국공유지는 당연히 제외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위에 가로 1번 동그라미 1번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제한 사항에 대해서만 대상 토지 면적이 5분의 4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돼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돼.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22 시험 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기본, 아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인데 갑자기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물어보면서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하나 싹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기본계획을 승인해 줄 때 기본이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너희들은 두 번째라 너희들이 해. 그죠? 국장이 하는 게 아니고 기본이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직접 확정하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시장 군수는 야 너희들은 아직 안 돼. 3단계잖아. 2단계까지 와야지.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뒤에는 맞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용산 기지에 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뭐죠? 관리계획이죠. 안 보여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의 뭐를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틀렸고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죠.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생략하면 안 돼요. 광역시도 그렇고 기본계획도 그렇고 광역도시계획도 그렇고 기본계획도 그렇고 생략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뭐 할 때 다를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옳은 거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도시 10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군 기본계획 타당성 여부는 몇 년마다? 5년마다입니다. 10년 아니에요. 너무 길어요. 5년마다. 5번 틀렸죠. 됐죠? 이렇게 나오면 나오고 또 하나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29회 시험 문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한하는 사항이 뭐 있죠? 용산기지 네 가지였죠. 그 요구되는 제한 사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있다고요. 뭐만? 기반시설 4글자 5분의 4만 되고 나머지는 뭐죠?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뭐 설치하든 정비하든 개량하든 다 마찬가지고 4글자 맞네요. 3이네요. 틀렸네요. 답은 2번. 나머지는 지구 단위 계획 부분, 산업 유통, 그리고 용도지구 나오는 건 전부 다 뭐죠?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죠.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자, 보시면 이렇게 주민이 누구한테? 이반권자한테 누가요? 주민이 뭐에 대해서? 용산 기지에 대해서 이 항목에 대해서 뭐죠? 제한을 하죠. 제한을 합니다. 그렇죠? 제한을 한다고. 그렇죠? 제한서를 딱 써서 제한을 합니다. 그럼 이반권자는 동의 절차까지 다 해서 왔잖아요, 지금? 그러면 오면 이반권자는 그거 검토하겠죠. 하고 피드백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언제까지 주민한테 알려줘야 되냐? 당연히 있겠죠. 아니, 주민은 이거 해놓고 왜? 이것만 되면 노다지. 로또예요, 로또. 개발이 되니까. 그러니까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것만 되면 그 땅의 가격이 몇 배가 오르거든요, 지금. 무슨 아세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뭐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며칠 동안? 45제 알죠? 45제. 45제 드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반권자가 주민한테 며칠까지 통보해줘야 돼요? 45일 이내에 통보해. 그래서 45일이에요. 아니, 그래서 45일은 아니죠.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 날짜가 보통 30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검토하는 사항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15일을 보름을 더 늘린 거예요. 30부터 한 달 정도 해주는데 거기다 보름을 더 합쳐가지고 45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중에 45일이 잘 없거든요. 45일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민이 무슨 마음으로? 그렇죠. 45제를 드리는 마음인 거를 이반권자가 아는 거예요. 그럼 안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난 뒤에 산에서 딱 한 번 내려옵니다. 한 번 내려 배가 고파서 1회에 내려옵니다.
3에서 내려온다. 3에서 내려온다. 3에서. 1회에 한해서 한 번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0일인데 15일 정도 더 줬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더 이게 사항이 여러 가지 뭐 검토할 사항이 많으면 1회에 대해서 연장된다고. 그래서 주민이 무슨 마음으로 45제 드리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갔다가 한 번 내려온다. 배가 고파서. 한 번 내려와요. 굶고 해야죠. 45일 동안. 그죠? 내려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그죠? 그런 마음이죠. 제가 수업할 때도 뭐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이 수업 준비하고 하면서 보통 2시간 자나요? 그렇게 준비하고 또 안 자고 올 때도 많지만 그렇게 준비합니다. 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고생을 하면 누가 편해요? 여러분이. 제가 고생하고 고생하면 할수록 누가 편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거 이해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머릿속에 싹 들어가 외워져서 안 잊어버릴까? 그거 고민해야 돼요. 그게 금방 나오나요? 아니요. 금방 안 나와요.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래 해야지만 이게 나오거든요. 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주문이 무슨 마음으로? 45제 드린 마음으로 45일 동안. 45일 이내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산에 내려와요. 한 번만. 산에서 내려온다고. 30일. 되죠? 이렇게 통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밑에 가로 3번 별표 2개 해주세요. 22회, 23회,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에 제한을 받은 위반권자가 누구였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시도의사도 있고 시장 또는 군수가 있었잖아요. 제한일로부터 며칠 이내? 45일 이내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반영 여부를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알려줘야죠. 통보해줘야 돼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할 게 많으면 1회 한해서 산에서 내려야죠. 3에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 보셔야 될 게 바로 제가 체크하는 것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는 거는 같이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위반권자가 오케이, 됐어. 이거 하기로 했어. 근데 제한한 사람한테, 주민한테 너희들이 오늘 일부는 부담할래? 이거 나중에 이거 뭐 로또인데 그 정도 부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반이나 그 다음에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 57페이지 보세요. 57페이지 보시면 가로 6번 별표 3개 해주세요. 22회, 23회, 28회, 30회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그렇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이게 뭐가 되니까? 로또가 되니까. 그 정도 부담해서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됐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3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받은 자, 제한받은 자는요. 그 제한자와 협의해서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든지 또는 일부를 누구한테?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제안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뿐만 아니라 그렇죠. 계획 설명서도 뭐 해야 돼요? 첨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뭐한 자?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한자에게 뭐죠? 알려줘야 되죠. 그 얘기. 언제? 45일 이내에. 그렇죠?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및 변경. 우리 뭐 있죠? 제한할 때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는 용산기지, 산 맞네요. 위반 제한의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자, 동그라미 5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려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그렇죠. 국공유지의 동의 대상 토지 면적은 뭐죠? 제외하죠. 사적인 것만 가지고 동의자수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위반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위반 절차는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52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보세요. 53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서 위반권자가 위반을 했다고요. 그러면 그 위반을 올리면 결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결정권자도 같이 보고 위반권자하고
입안하는 절차와 결정하는 절차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너 누구니? 이렇게 돼요. 그럼 그때 보세요. 여기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뭐하면 입안을 하잖아요. 입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해당되는 관할 구역에서는 특별시장은 쭉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올리면 누가요? 자기네들이 뭐 하죠?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하는 거는. 이건 승인받는 게 아니니까. 승인을 받으면 보통 위에 있는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조심하실 게 시장 군수는 결정권이 없어요. 왜? 3단계는 결정권이 없어요. 2단계 정도 돼야 돼요. 그래서 특별시장이 특별시에 대해서 우리 입안을 하면 도시군관리계에 대해서 특별시장이 뭐 하면 돼요? 결정하면 되고 광역시장도 그렇고 특별자치시장도 그렇고 특별자치도지사도 그렇고 근데 시장 또는 군수가 올린 안이 있죠. 이 안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럼 누구? 위에 있는 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합쳐서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시장 중에서 50만 이상 되는 시 있죠. 도 밑에 있는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50만 이상 되는 시는 권한을 줍니다. 일반 시는 안 되지만. 그럼 그건 도지사가 그러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 시장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래서 시도지사와 특별시는 특별시가 아니고 대도시는 여기 대도시는 그 광역시하고 특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 밑에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대도시 시장도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고 대도시시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할 게 나와요. 시장 또는 군수 있죠.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에휴, 나는 뭐 해도 맨날 3단계라서 뭐 하지도 못하고 결정도 못하고 아휴, 참 그렇네. 인생이라는 게 참 참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오냐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 그 관할 구역에 전부도 그 관할 구역에 대한 일부 부분 중에서 뭐 하는 거죠? 블록으로 묶어가지고 단위로 묶어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제일 잘 아는 곳은 관할 구역의 장들이에요. 그걸 위에다가 검사받고 뭐 승인받고 결정받고 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 부분에 관해서 이거를 입체적으로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입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부분이 되더라도 그 관할 구역의 장한테 권한을 주자. 그래서 원래는 시장 또는 군수는 어떤 안건을 올리더라도 뭐가 없어요? 결정권이 없어요. 그런데 뭐만? 지구 단위 계획이 있죠.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이나 구역에 대해서는 시장 또는 군수한테도 뭘 주는 거예요? 권한을 줘요. 원래는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는데 시장 또는 군수 부분에 권한을 줍니다. 뭐일 때만? 지구 단위 계획일 때만. 그만 조심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의 전유물입니까? 아니요. 아니 특별시에도 지구 단위 계획 할 수 있고 광역시에도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도 지구 단위 계획 할 수 있죠.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입안하고 자기네들이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든 뭐든 어떤 안건이든 자기네들 결정하는 게 별도로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지구 단위 계획은 무조건 시장 또는 군수만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 무슨 알겠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다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시장 또는 군수는 어떤 안건을 올려도 자기네들이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만큼의 안만 자기네들이 직접 입안한 것은 자기네들이 직접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알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가.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53페이지에 되게 결정권자는 별표에서 봐주셔야 돼요. 되게 많이 출제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원칙적인 거는
17회 시험제 나왔고 그리고 25회 시험제 나왔고 작년 30일에 시험에 또 나왔어요. 제가 출제가 된다 분명히 얘기했었어요. 또 나왔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가 신청을 하면 결정을 하면 돼요. 다만 뭐 지방자치법에서 쭉 나오면서 특별시하고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해당되는 경우 있죠. 그때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도시군 관리계획 동그라미 1번, 2번 있죠.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하고 변경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이 부분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54페이지에 가보시면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 경우입니다. 이 부분. 원래 관할구역이 이렇게 되는데 예외적인 위반을 했으니까 예외적으로 결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든지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것은 누가? 그렇죠. 도지사가 위반을 해서 도지사가 뭐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계획과 관련되고 2개 이상의 시대에 걸쳐 있는 경우는 위반을 예외적으로 국장이 했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했으니까 너희들이 해. 국장이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국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예외적인 위반 말고 다른 경우일 때도 국장이 할 수 있는 안건들이 밑에 보시면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국장이 올린 거는 국장이 하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것은 당연히 국장이 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이 있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을 제한하는 거. 여러분,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그 관할에 있는 시나 도지사 그리고 뭐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맨 위에 있는 서열 첫 번째밖에 없어요. 그럼 누구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 시도지사가 하는 건데 국가계획과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국가계획만 나오면 뭐가 되든 간에 뭐죠? 국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있죠. 우리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경우 누가 할까요? 그렇죠. 국장하고 레벨이 똑같은 수산자원이니까 누가 어느 부처가 해야 돼요? 해양수산부에서 하겠죠.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합니다. 줄여서 해장이라고 적었어요. 지금 이게 PPT가 이게 좀 그게 해서 그래서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 됐나요?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게 바로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권자 한번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 건데 29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을 물어봤어요. 개발 제한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건 당연히 국장이 해야죠.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했어요. 뭐를? 지구단위.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것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에 있는 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만큼만 너희들이 해라.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죠. 위에하고 달라요.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조정구역도 국장이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시하고 도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뭐죠? 입안 자체도 시도에 걸쳐 있는 입안 자체도 같이 공동으로 안 돼요. 그럼 누가 했어요? 국장이 했어요. 그럼 국장이 했으니까 당연히 뭐죠? 결정도 국장이 해야죠. 이런 사업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 국장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권까지 설명했고 어디까지 설명했냐면 여러분들 위반 제한도 설명해 드렸고 쭉 넘어주시면 어디까지 했냐면 57페이지 위반 절차 전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사항에 암기해야 될 사항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28번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위반권자는 도시죠. 도시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해야 돼요.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한다든지 아니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고요. 그럼 시하고 도에 걸쳐 있는 시장하고 도지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용도지역의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경우일 때는 국장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경우 직접 국장이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에 위반할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국장은 그러면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의 의견 들어야 돼, 안 들어요? 들어야죠. 됐죠? 그 다음 29번.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은 결정권자 누구예요? 두 번째 라인에 해당되는 시도지사죠. 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가 요청함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경우에는 해당 누구? 그렇죠. 해당 시장 중에서 누구예요? 그렇죠. 대도시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시도지사, 원칙적으로 대도시시장 이렇게 되고 또 하나 또 있어요.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있죠.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걸 위반한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예외적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있었죠. 그는 예외적으로 뭐한 자가 위반한 자 거를 그대로 하면 되죠. 그러면 국장이 위반한 것은 국장이 하면 되고 개발 제한 구역도 아무나 못해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계획과 연계되어서 돼 있는 것은 무조건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누가 해요? 이거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됐나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도시군 무슨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무엇에 부합돼야 된다? 이게 위에 있는 거, 이 밑에 있는 거죠. 맨 밑에 누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과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돼야 돼요.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이나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나 계획 설명서의 작성 기준, 작성 방법 누가 정해요? 기준 하면 뭐죠? 국장이죠. 정합니다. 그리고 32번 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무슨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용산기지, 용산기지입니다. 그렇죠? 용도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그리고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렇죠? 그리고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하는 사항, 그리고 기반 시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 수립에 관한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도시군 관리입니다.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뭐죠? 제한할 수 있는 거지 위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민이. 이 경우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하고 그리고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그러면 이런 제한사항별로 동의자 수가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때는 얼마요? 그죠? 5 기반시설, 5 기반시설 네 글자네?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5, 4 했으니까 그 다음에 3, 2 나오겠네. 3, 2. 그렇죠? 구분에 따라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는 당연히 국공유지는 제외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34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받은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구수 위반권자. 그렇죠? 위반권자예요. 위반권자는 제한일로부터 며칠? 그렇죠. 45제 드리는 마음. 45일 이내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의 방영 여부를 제한자에 통보해 줘야 돼요.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몇 회? 한 번, 1회 한해서 3에서 내려와죠. 3에서 내려와요. 30일 연장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라든지 또는 일부를 뭐죠?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됐나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되죠? 오케이.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좀 쉬었다 들어갈게요.